네, 오늘장 랭킹5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키워드 놓고 전략에 대한 힌트 가득 담아보도록 할게요. 헤르메스탁 하창한 본부장, 요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 배재원 PB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시장입니다. 갈수록 코스닥 쪽이 조금 더 힘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조금 더 뜯어보도록 하죠. 일단 5위 먼저 열고 이야기 시작하도록 할게요.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앞두고 미국장에서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식시장 큰 이벤트 앞두고 있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건지, 그리고 오늘 그래도 상한가 들어간 종목도 있고 반도체 분위기는 나쁘지 않거든요. 전자 틀 먼저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원 PB님께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미국장의 부담에 비한다면 이 정도면 반도체 우리 주식시장 잘 흘러가고 있다라는 인식도 가능할지도 궁금하고요. 오늘 특히 더 눈에 띄는 종목군들이 소부장단에서 꽤 나오는데 그 종목들이 특징이 딱 모아질지, 어떤 특징 보실 수 있는지 먼저 질문 드려볼게요. 네, 일단은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미국장에서 먼저 엔비디아 같은 이런 반도체주들이 좀 상승을 보이면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한때는 좀 조정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좀 더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SK 하이닉스에서 그런 쪽이 더 나왔는데, 일단 SK 하이닉스 쪽에서 좀 더 주가가 좋았던 이유는 HBM 쪽에서 좀 더 삼성에 비해서 앞서 있고,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에 좀 더 공급하는 물량이 확연히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일단 현재 주가 레벨에서 엔비디아가 어제 좀 급락을 보이면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지금 수준에서는 좀 더 잘 버티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고 최근에 반도체주들이 움직였던 종목들 말고 그 이외의 종목들이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고, 개별 이슈로 인해서 좀 상승세를 보였는데, 여전히 반도체주 쪽에서는 좀 돈이 흐름이 보이고 있다, 아직도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일 또 엔비디아가 실적이 발표가 되면 정말 중요한 지금 변곡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종전 사상 최고가 부분을 지금 맴돌면서 이 부분을 정말 시원하게 돌파를 해준다면 여타 반도체 주들도 충분히 그러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주가 레벨이 솔직히 부담스러운 거는 사실입니다.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이 잘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을 보여줘야지만 앞으로의 시장 가이던스도 그렇고 그러한 부분에서 좀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아니고 시장 기대치를 좀 더 밑돌거나 아니면 그냥 그에 부합하게만 나온다면 차익 매물이 충분히 쏟아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리스크 관리까지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동일하게 반도체 보유자분들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보유자분들 동일하게 주시는 걸지도 궁금하고요. 그렇다면은 내일을 기회로 단기적으로 활용해도 되는지도 질문 같이 드려볼게요. 네, 내일 이제 실적이 발표가 나오면서 생각보다 좋은데 좀 밀리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추가적으로 내일 당장이 아닐지라도 기회를 충분히 엿볼 수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내일 실적을 보고 바로 조정이 들어왔다고 해서 들어가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내일 하락을 보인다면 나한테 기회가 오고 있구나라고 좀 판단을 해도는 될 것 같지만, 좀 무리하게 매수를 진행하고 그런 부분은 좀 삼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장에서 리스크 관리라고 하면 조금씩 수익을 확정하는 전략을 이야기해 주신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이제 또 그것도 매수가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네. 트레이딩 전략으로 갔다면 좀 끌기보다는 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더니 최근 장에서는 좀 더 수익을 실현하면서 이렇게 짧게 이렇게 지나가시는 걸 좀 더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대형 이슈입니다. 조금 더 끌고 가보도록 할게요. 하창한 본부장님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만큼은 미국 장 크게 영향 안 받고 괜찮았는데, 옵션 데이터 보면은 내일 엔비디아 어떻게 나올지 위로 아래로 10% 위아래로 흔들린다면 네. 지금까지 2월 들어 이어지는 이 어찌 보면 기분 좋은 디커플링이 깨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좀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위기라고 보시는지,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이 높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연초부터 꽤 많은 자금을 샀잖아요, 외국인들이 반도체. 그렇죠. 꽤 많이 쌓아온 자금들이 있으니 어느 정도는 안심해도 된다라는 시각도 가능할지 궁금해요. 제가 이제 이런 질문들이 나올 것 같아서 수급을 이제 작년 23년 1월 2일부터 좀 뜯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외국인이 작년 11월 2일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까지 한 16조 정도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 중간에 우리가 이제 이전 직전 고점에 올라왔다가 또 2420대까지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기간은 한 5조에서 6조 정도를 한번 팔았어요. 그러니까 수익 실현을 하고, 그때 이제 좀 차익 실현을 했었던 개인들이 좀 다시 담아주면서
그 한 번의 지지대를 만들어 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작년 2279선인가요? 거기에 바닥 찍고 올라오는 지금 현재 시기까지 외국인의 큰 수급 이탈이 단 한 번도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은 2번 정도 차익이 돼서 지금 10조 이상, 엄청나게 18조인가요? 엄청나게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 기관도 5조, 6조를 팔았는데 외국인만 다 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많은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는 사실 뭐 한 번에 다 털면 뭐 지수 그냥 바로 박살 나는 거거든요.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도 괜찮은 그렇죠. 거죠. 거의 불가능한 네.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의사결정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의 조금 기회는 우리가 뭐 지수만 한 2% 정도, 뭐 좀 크게는 3% 정도 맞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현재 시점에서 무리하게 매도를 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엔비디아가 옵션가가 지금 위아래로 80불 걸려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상당히 이례적이다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평소보다는 이 밴드 폭이 훨씬 더 좀 넓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한 1.5배에서 6배 정도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위아래로의 옵션들이 걸려 있다라는 것은 가격의 변동폭이 그렇게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좀 리스크를 좀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620불까지 만약에 빠진다라고 했을 때 시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 정도에서도 충분히 좀 나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좀 끌고 가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근데 저는 뭐 지금 당장 오늘 뭔가 의사결정하기에는 약간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만약에 뭐 비중 자체가 주식으로 지금 전체 자산에서 비중이 뭐 주식 비중이 90%가 뭐 80%가 이 정도가 되지 않는 이상은 크게 포지션 변경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너무 크다라고 한다면 일부 현금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에 따라서 충분히 쫓아갈 수도 있고 또 빠져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일정한 좀 비율 정도만 유지를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지켜볼 만하다. 대신에 그거는 감수를 하셔야겠죠. 변수가 이미 나올 수 있다는 건 옵션에서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누구나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변동성이 생기는 부분에서 우리가 업사이드를 보고 있다면 그만큼 반대급부로 아웃사이드 이제 밑으로 나왔을 때는 또 파급력이 좀 세게 맞을 수 있다라는 부분은 좀 감안하셔가지고 대응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도로 좀 정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이 워낙 새로운 이슈에도 민감하기도 해서 이거 하나만 봐주세요. HBM, 뭐 CXL, 온디바이스 관련된 이야기는 하나로 본다고 하면 오늘 또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반도체가 뉴로모픽 반도체라고 또 있더라고요. 신기술이 어디까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뉴스에 따라서 오늘장에서 주목을 특히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군을 가지고 계신다면 조금 별도의 대응이 꼭 필요할까요? 그런 쪽은 저는 일단 좀 홀딩 전략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이제 새로운 뭔가 이벤트가 터져 나왔을 때는 그게 좀 연속성 있게 갈 확률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 일단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미 뭐 상한가 물론 지금 상잔량 자체는 상당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뭐 전거래일에 비상교육이라는 종목도 상장량 10만 밖에 없었는데 오늘장에서 두 자릿수 이상 급등이 좀 세게 나왔거든요. 그거는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물론 이쪽도 역시나 엔비디아 발에서 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변수를 실으신 분들은 당연히 좀 익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좀 들고 가겠다라고 이제 그릇만큼 좀 챙겨가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새롭게 부각된 이슈를 지금 바로 정리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반도체 안에서는 지금 온디바이스, 그러니까 HBM으로 먼저 필두로 굉장히 좀 큰 시세를 만들어내고 거기서 온디바이스, 온센서, 뭐 CXL 여러 가지 부분들로 파생되면서 그 키높이를 자꾸 맞춰주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쪽이 많이 돌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게 붙어줬다라고 보고 있고, 뭐 충분히 우리가 예상을 해볼 만한 미래에 앞으로 필요한 그런 기술이다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뭐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됩니다. 발표 전에 어떠한 생각을 할 수 있을지 여러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봤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4위 볼 거고요. 오후장에 좀 변화가 나오고 있는 쪽입니다. 2차전지 이야기 해볼게요. 장 초반에는 2차전지 장비 쪽에서 흐름이 특히 더 강하게 나왔는데 이쪽은 좀 윗꼬리가 달렸고요. 1시 반 넘어가면서 에코프로 그룹주가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옵니다. 에코프로가 2%까지 상승으로 되돌리면서 전체 코스닥 지수의 탄력 또한 강화되고 있는 현재 시점인데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피비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전에는 전해질 전해액
엔캠, 동아기업, 솔브레 홀딩스 이 안에서의 순환매를 좀 많이들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안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소재 쪽으로 퍼지는 순환매에도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이제는 봐야 될 때가 맞다라고 보시는지 일단 질문 드려볼게요. 네, 제가 줄곧 말씀을 드리면서 반도체 쪽은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 하지만 2차 전지 쪽은 좀 더 지금 상황에서는 아니다라고 줄곧 말씀을 드려왔는데 오늘은 조금은 다른 입장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뭐 수급적인 부분 봐서도 그렇고 뭐 어떤 여타 개별적인 종목들만 봐서도 그런데 지금 투자자들 사이에서 2차 전지에 대한 이런 뭐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생겼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은 개별 종목들의 흐름만 봐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도 어느 정도 돈이 유입이 되고 있고 그러한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어떤 종목들에 있어서 지금 뭐 특정한 섹터가 뭐 주도 테마다라고 좀 말하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과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장비 쪽에 뭐 수급이 갔다가 그러한 수급들이 빠르게 빠져서 뭐 소재단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한 수급들이 셀 쪽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보면 저는 좀 이 섹터만큼은 최근은 트레이딩 영역이 굉장히 강화가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윗꼬리가 달리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쪽을 좀 트레이딩을 접근하실 거라면 좀 더 그러한 부분에 유념을 하셔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양극재, 음극재, 동박 이렇게 소재에 대해서 먼저 선취하는 전략이 필요한지도 궁금하고요. 사실 이렇게나 관련주가 많이 올랐을 때 리튬이란 키워드를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꼭 리튬 관련주를 트레이딩 하시지 않더라도 관련주의 추세가 훼손되지 않는지도 중요한 여부가 될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리튬 관련주 뭐 국내에서 뭐 하이드로 리튬도 그렇고 뭐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좀 하락세를 보이다가 좀 더 의미 있는 수급이 보이면서 좀 이렇게 상승 추세를 좀 보였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리튬 가격이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의 뭐 반등은 보였지만 아직 유의미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리튬 가격 관련해서 좀 더 채굴 원가가 높아지고 있다. 뭐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뭐 리튬 뭐 이런 쪽도 지속적으로 봐야 하고 지금 뭐 연기금의 수급을 봐도 뭐 2차 전지 뭐 양극재 업체 내에서의 뭐 LNF도 그렇고 이러한 부분들도 좀 더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부분에서는 트레이딩 기회가 있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트레이딩 기회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본부장님께도 질문 드릴게요. 월요일도 저희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요. 뉴스에 대해서 뭐 테슬라가 올라서 많이 올랐나 싶었는데 또 내렸다고 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진 않고 있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라는 시각을 월요일보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주실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트레이딩 성격으로 이쪽을 지금 봐야 되는 건지 같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뭐 일단은 되게 강하네요. 네.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움 같은 경우도 양전을 했고 오늘 뭐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이제 전동화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제 리튬 쪽도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트레이딩은 가능은 한데 뭐 여전히 지금 추세적으로 완벽하게 돌아섰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물음표가 짓는 그런 요인들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이제 이게 중국 쪽을 좀 집중해서 볼 것이냐. 중국 쪽으로 보면 우리 MCN 쪽에서 약간 수혜가 되는 얘기들이 좀 일부 있죠. 근데 또 전기차 전반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미국에서 간밤에 테슬라가 급락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엔 자동차 가격을 뭐 1,000만 원 정도 내린다라는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가격 경쟁이 계속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단가가 낮춰지면은 이제 소재 따위나 이런 쪽에서도 이제 그 가격대를 낮추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날 텐데, 그러게 되면 수익성 부분이 좀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시장 아직 확장기이기 때문에 필요한 수준이라고 이해를 투자자분들이 하실 가능성도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캐즘을 얼마나 빨리 벗어나느냐가 결국엔 핵심인데, 이게 우리가 뭐 태양광 시장이랑 좀 당연히 다르긴 하지만 폴리실리콘 치킨 경쟁 그때도 엄청나게 오랜 기간 있었고 정말 수익성 악화가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전기차 같은 경우도 지금 어느 쪽에서 출하량을 선점을 할 거냐, 이게 결국엔 핵심이 될 것 같고, 특히나 주도 기업이었던 테슬라 자체가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의 사업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자동차를 좀 싸게 팔아도 만약에 이런 뭐 FSD라든지 그다음에 그를 바탕으로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이런 뭐 소프트웨어를 판매를 한다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붙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 소프트웨어 쪽으로 만약에 판매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구독 경제화를 한다라는 얘기인데, 그러한 수익성으로 좀 접근을 한다면
가격대가 좀 보급이 더 편한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서 일단 결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전기차에 대한 뭐 이제 대선을 결국에는 노리기 위해서 전기차의 이 속도도 조금 지연시키는 이런 흐름들도 있었잖아요. 아직 가시화가 정확하게 되진 않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NCM, MOM으로 봤을 때는 좋아진 거 맞아요. 그리고 리튬 가격도 4개월 만에 뭐 좀 이제 소강 상태에 들어간 것도 맞아요. 근데 이게 연속성이 있게 지금 좋아졌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추세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들어가도 전혀 늦지 않다라는 관점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뭐 매매를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트레이딩은 충분히 지금 가능하고 수급도 강력하게 돌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뭐 순환매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지만 뭐 전반적인 추세가 돌아섰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가정에 1차적으로는 가격적인 메리트 여기에 둬야 되는군요. 그렇죠. 가격적인 메리트가 될 수도 있고요. 최근 시장에서는 결국엔 수급이 쏠리는 쪽으로 봐야겠죠. 예, 왜냐하면 오늘 뭐 탑머티리얼이나 뭐 이제 코인테크 이런 전동화에다가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 최근에 수급도 쏠리면서 바닥권에서 다시 말아 올리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런 회사들의 실적도 좋고 수주도 잘 받아오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2차전지 내에서도 이러한 기업들은 뭐 또 차별화되는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뭐 단기 박스권 하단에 있다거나 뭐 위치적으로 좀 메리트가 있는 상황에서 거래량이 좀 동반되는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런 쪽에서는 단기적인 기회도 노려볼 수 있다 정도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2차전지에 관해서 모아봤습니다. 수급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위 딱 준비되어 있고요. 벌써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2월 말인데요. 5월 MSCI 편입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종목군이 꽤 됩니다. 그중 하나가 신성 델타테크. 오늘 삼성전자보다도 많은 거래가 실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본부장님 짧게만 요거 이어받아 주세요. 이 수급 영향으로 신성 델타테크가 올라온 겁니까? 더 갈까요? 그럼 무언가 변화가 시장에 생길까요? 근데 신성델타테크가 뭐 MSCI 지수 편입으로 올랐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좀 물음표가 있거든요. 물론 아예 도움이 안 된 건 아니지만 이거는 그냥 초전도체에 대한 기대감이고 또 대장 역할을 해주면서 CCS랑 핑퐁핑퐁을 하면서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보시기보다는 이 정말 강력한 이슈를 바탕으로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그 안에서의 좀 트레이딩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MSCI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이제 엄청 기대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처음부터 상장하고 뭐 에코프로 머티 같이 뭐 이벤트가 있는 기업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이 편입 한 달 전부터 좀 이슈가 될 때가 있어요. 그때부터 수급의 이런 흐름들을 체크하시는 게 보다 더 좀 맞는 트레이딩 전법이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신성 델타테크 제외하고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엔캠도 벌써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온 상태고요. 여러 종목군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피비님과 이어 나가볼게요. 뭐 실적 좋은 쪽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투자 심리가 쌓아 올려서 시총이 커진 종목도 있습니다. 편입 후보군으로 언급되는 종목들 앞서 본부장님께서 한 달 전부터 선침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 상황이라면 조금 더 빠르게 들어가는 전략이 필요할지 관련된 모멘텀이 강화될 수 있을지 뭐 특정해서 보시는 종목이 있으면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후보군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띄워주셨는데 저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좀 HPSP 관련해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HPSP, 뭐 엔캠, H현대일렉트릭 이런 쪽을 쭉 봐서도 지금 자리에서는 그나마 HPSP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뭐 엔캠도 그렇고 지금 신성델타테크도 그렇고 지금 솔직히 수급적인 차원에서만 봐도 지금과 같은 상승이 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정말 하락폭도 저는 정말 클 거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뭐 지금 흐름만 봐서도 과연 이러한 영역을 구간을 버틸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굳이 그러한 리스크를 감안할 때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HPSP 같은 경우는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 지금 뭐 패시브 자금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지금 뭐 실적적인 측면이 아직 강하게 부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중에서는 좀 더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여전히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종목 중에서는 좀 더 그 부분을 유념해 두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큰 틀에서요. 지수 편입이 된다라는 종목에 대해서 이전에도 관심이 많았지만 밸류업 프로그램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 번 더 관심을 높여야 될지도 궁금해요. 이게 사실 기관의 자금이나 외국인의 자금이 정책적 방향성에 충실하다 보니까 지수에 편입된 종목에 대한 강도가 이전보다 강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뭐 26일에 뭐 저PB와 관련해서 뭐 그런 정책들도 그렇고 좀 더 그런 부분 살펴봐야 되겠지만 뭐 최근에 지주사도 그렇고 뭐 은행, 뭐 보험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좀 그러한 수급적인 부분에서 이슈를 받아서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뭐 조정세도 보이고 있지만 저는 26일 부분 관련해서는 충분히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는 좀 시점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26일 이후에 좀 더 대응하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 좀 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키워드도 따로 떼어놨거든요. 추가적인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장품 쪽의 이야기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동남아에 보는 K뷰티 열풍의 주요, 오늘 실리콘2의 움직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조회수도 상당히 리포트 높더라고요. 그런 맥락에서 인디 브랜드, 동남아 진출, 이 키워드의 영향력이 커질지 궁금해서요. 피비님과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화장품 뭐 섹터 전반이 대형주까지 움직이는 날은 분명히 아닌데요. 오랜만에 매출, 실적, 이 키워드를 좀 보려고 합니다. 주목도가 서서히 높아질 수 있을지, 과거를 복귀해 본다면 유난히 이 화장품 저가 브랜드 안에서의 순환매, 순차적으로 오르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장 실리콘2가 오르니 대기하는 전략도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이전과 같은 패턴, 오늘도 기대를 할 만한 자리일까요? 일단 뭐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좀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리포트가 나와서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실적 관련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실적만 봐도 거의 영업이익이 150억 정도 나왔고 뭐 연 환산 기준으로 한 600억에서 700억 정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이렇게 흐름을 보였었는데 작년을 좀 더 봤을 때 화장품 ODM 쪽에서의 거의 역대 최대 분기 매출까지 나오면서 ODM 쪽이 좀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좀 더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코스맥스도 그렇고 CNC 인터내셔널도 그런데 현재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조정세를 보이더라도 어느 정도 좀 더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을 좀 더 근거로 둬서 그러한 부분 쪽 다시 눌린 부분 종목들 다시 공략할 기회가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한정을 좀 해서 들어가는 게 지금도 맞다라고 보실까요? 좀 네, 해주신다면요. 네, 방금 말씀드린 이런 ODM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중국 쪽에만 좀 더 과하게 의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시장 자체를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동남아시아까지 시장을 좀 확대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기업 내에서의 포트폴리오까지 좀 확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충분히 투자 매력도가 여전히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장품주에 대해서 기대감 섞인 조언도 함께 주셨습니다. 본부장님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실리콘2의 움직임에서 힌트 더 찾아보셨는지 궁금해요. 앞서도 같은 질문 드리긴 했지만 화장품 내에서의 순환매 가능성을 더욱더 높게 보시는지, 다음 타자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져도 되는지, 아니면 이 소비에 대한 키워드, 실적에 대한 키워드가 다른 곳으로 흘러갈지, 지금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건지 힌트 주시죠. 네, 저는 일단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미국 기업이죠. 엘프뷰티의 흐름도 상당히 괜찮은 상황이고, 물론 이제 화장품 쪽에서 일부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전 고점을 뚫어주면서 올라간 기업들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아이패밀리 SC 같은 이런 종목인데 아직 그 흐름들을 좀 쫓아오지 못하는 종목군들도 좀 상당히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군들, 특히나 OEM 종목군들이 사실 실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거든요. 뭐 코스메카 코리아도 그렇고요. 근데 해당 종목군들의 이제 단기 박스권을 만들면서 지금 벌써 작년 한 10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박스권으로 만들어서 자리를 다지고 있는 회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끌어낼 트리거가 필요한데 실리콘2가 이제 동남아 쪽에서의 확대, 물론 그 기존의 이 화장품 OEM들이 상승했었던 이유는 뭐 미국에서 유럽에서 뭐 다시 일본 뭐 이런 식으로 지역별 차별화가 되는 부분들이 좀 상당히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상단을 열 수 있는 좀 키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화장품의 트렌드 자체는 저가형 그리고 많은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는 이런 OEM, ODM 쪽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SNS를 바탕으로 확장이 되는 국면만 끝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뭐 저는 추가적인
뭐 산업에 대한 상승 흐름들, 거기에 따른 주가의 상승 흐름들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 하나의 트리거가 나와서 수급이 좀 주목을 해줄 필요는 있다라는 조언까지 함께 받아봤습니다. 마지막 1위 체크할게요. 저PBR주에 대한 이야기 해볼게요. 조정은 매수 기회일까? 오늘 저PBR주 쭉 놓고 본다면 보험 섹터에서 강한 종목들, 신고가 종목들 많이 보입니다. 개인들의 매도 실현에 이어지고 있지만 외인 기관의 매수세는 이어지는 상단에 리스트업된 종목들 상당히 많은데요. 그렇다면 지금도 여전히 기회가 열려 있다라는 시각으로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피비님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변동폭이 대형주 이렇게 사이즈가 큰 종목인데 뭐 지주사도 그렇고 금융 쪽도 그렇고 좀 큽니다. 그런데 뭐 일제히 급락이라보다는 뭐 일부 종목들은 계속 빨간불을 켜고 있어서 이게 끝인가 계속 보나 기회인가 헷갈리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뭐 저PBR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테마라고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정부 쪽에서도 그렇고 뭐 외인 쪽에서도 그렇고 지금 올 초부터 지금 외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이 테마가 뭐 단기간에 끝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좀 더 이어질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지금 뭐 지수사 쪽도 그렇고 뭐 어떻게 보면 하락세를 보이다가도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키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은행 쪽 관련해서도 뭐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역사상 뭐 최고가 부근을 좀 더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은행 쪽도 그렇고 물론 배당락 뭐 이런 이슈도 있지만 지금 저 PBR 관련해서는 뭐 꾸준히 봐야 된다. 전 쪽 지주사 쪽으로 좀 더 눈을 돌리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수익 기회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주사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진입의 기회, 조정은 기회라고 제가 정리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알파벳 두 자리 그렇게 지주사를 좀 압축해도 알파벳 투자 뭐 LG라든지 뭐 SK 뭐 이쪽을 좀 더 명확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주사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저PBR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볼게요. 본부장이 앞서 피비님께서도 배당락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뭐 여러 이야기, 업황이 좋아야 되고 뭐 실적도 찍혀야지 결국은 좋다라는 이야기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밸류 프로그램 발표도 그렇지만 다음 주에 현대차의 일정도 있고요. 그리고 금융 지주사들이 쭉쭉 배당락 관련 이슈가 다음 주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흔들림이 클 경우 그리고 잘 버틸 경우 흐름이 크게 이제 좌우되면서 상당히 열리냐 내려지나 이 분기점이 다음 주가 되게 되는 걸까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투자 심리에 상당히 좀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배당이 더블로 되잖아요. 네네. 기말 배당이랑 이제 분기 배당이 같이 좀 작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고배당주 같은 경우는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배당락이 굉장히 커요. 아무래도 이제 배당이 나온 만큼 이제 주가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걸 배당락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의 좀 낙폭이 크고 그게 빠르게 회복이 안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좀 차익에 대한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하루 만에 탁 결정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23일도 있고 뭐 26일도 있고 이렇게 막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기업들을 조금 확인하는 과정들이 있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정부의 이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배당락들이 이제 발생을 했을 때에 그 주가 추이에서 많이 차익이 강력하게 쏟아져 나오는 기본적으로 금융주들이 이제 기말 배당했을 때는 좀 상당히 많이 주가가 눌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난다면 그냥 차익 실현을 하자라는 심리가 더 강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또 변수를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게 오히려 다 오픈이 됐을 때 결과 보고 의사결정을 하셔도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늦지 않고 이 이슈가 나온 지 지금 한참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에 와서야 매수를 좀 고려를 한다는 것은 좀 타이밍을 좀 잡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시기에는 좀 너무 늦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장만큼은 이 관련 섹터에 대해서는 일단은 관망으로 정리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저PBR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가장 임박한 일정은 23일 신한지주 일정이 있고요. 26일 밸류 프로그램 일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키워드 정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랭킹5 진행해봤고요. 헤르메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유진투자증권의 배재원 PB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